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첫 거래를 하시게 되면 $100, 그러니까 한 13만 원이 넘는 그런 증정금을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너스 혜택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3일간 방송이 좀 뜸했죠.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제 피치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방송을 좀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이전보다도 더욱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리플에 투자하시면서 리플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물론 코인 시장 전체가 전에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이 약 몇 달 전에 이제 최고점 업비트 기준으로 1억 500만 원 가량을 찍었었죠. 찍고 나서 지금 약 2달 반가량을 횡보세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코인들도 전부 다 답보 상태이고 리플도 역시 좀 오르는가 싶다 하다 보면 다시금 또 비트코인을 따라서 함께 하락하고 그러고 있어요. 리플이 최근에 또 좀 비트코인이 한 9,700만 원 가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리플도 950원, 60원 이 정도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또 하락을 해서 지금 또 700원대 초반이죠. 720원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좀 이따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리플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답답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고 그러는 중인데요. 자, 리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를 알려면 또 물론 비트코인의 앞으로 향방도 알아야 되겠지만 리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주변 상황들도 이제 예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리플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자, 리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이슈들을 보시죠. 자, 보시면요. 자,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도지코인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또 이걸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일이나 잘할 것이지 지금 리플도 지금 제대로 못 가가지고 리플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고 그래서 죽겠는데 무슨 또 도지코인이나 잡고 늘어지고 그러고 있냐. 리플이나 가격을 좀 올릴 생각을 해봐. SEC 소송에서 너무 버티지만 말고 좀 양보하고 해가지고 좀 소송 좀 타결하고 그래서 이제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나 노력을 해봐. 남의 코인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도지코인의 반대자가 아니다. 다만 도지코인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보지를 못했다. 그 점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성패는 어떤 투기적인 투자보다는 유용한 서비스 개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갈링하우스가 이제 올해 초에도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런데 또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도지코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갈링하우스가 지금 이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지금 도지코인을 욕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물론 도지코인 CEO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도지코인을 옹호하고 있는 도지코인 회사나 또 일론 머스크 있죠. 도지코인 지지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나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이제 리플의 입장에서는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리플 CEO 갈링하우스 얘기는 이 얘기예요. 리플 XRP는 실용적인데 도지코인은 실용적인 면이 없다. 그러니까 도지코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암호화폐들도 다 실용성이 없다. 그리고 리플이 실용성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리플만큼 실용성이 있는 코인이 지금 전체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거의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리플만큼 실용성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시면 여러분 비트코인 실용성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실용성 전혀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어떤 트랜잭션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시간도 리플 XRP보다 엄청 오래 걸릴 뿐더러 송금 수수료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비싸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 어떤 부분에도 별 사용 용도가 없어요. 비트코인은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의 대장 코인인데도 그렇게 실용성이 없고 또 그 외에 리플 XRP를 빼고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나 민코인들 다
다 둘러봐도 말이죠. 리플만큼 제대로 된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없다니까요. 뭐 어떤 코인은 또 뭐 리플보다 뭐 더 속도가 빠르고 우리는 뭐 송금 수수료가 뭐 제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코인들도 있어요. 뭐 그런 코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송금을 할 때 말입니다. 리플보다 뭐 더 속도가 빠르다 어쩌다 송금 수수료도 뭐 제로다 하는 그런 코인들을 보면 말이죠. 안정성이 또 없어요.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송금에서 송금 오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금에서의 이제 안정성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뭐 암호화폐를 송금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뭐 상당히 막대한 돈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리플 XRP로 이제 바꿔서 송금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송금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돈 다 날리는 거죠. 근데 그런 송금 안정성에서도 리플 XRP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속도와 비용, 그리고 안정성,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인 인지도, 리플 XRP에 대한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리플을 따라갈 만한 리플 XRP를 따라갈 만한 그런 코인이 없다라는 우회적인 지금 표현이에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도지코인을 놓고 실용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 말 속에 도지코인 말고도 다른 암호화폐 전체를 놓고도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리플 XRP가 우수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리플 CEO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도지코인 하나만을 놓고 뭐 도지코인 잘못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플 XRP가 얼마나 이제 뛰어난 코인인지 투자자들은 이제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을 보면요. 또 리플 CEO 이제 갈링하우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리플 XRP 현물 ETF가 늦더라도 꼭 출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리플 현물 ETF 출시 건은 뭐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어요. 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올해 1월에 승인이 났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이더리움 현물 ETF도 또 SEC에서 최근에 뭐 1차 승인을 했었죠. 뭐 2차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제 몇 달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차례대로 이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이렇게 승인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주요 암호화폐들로 확산될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자, 그러니까 뭐 그 세계 유수의 암호화폐인 뭐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도 앞으로 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 CEO가 뭐 늦더라도 꼭 출시가 될 것이다. 이제 늦는 것이 이제 언제냐가 또 중요하겠죠. 뭐 늦더라도라고 하지만 이제 매년 뒤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올해 초가 아니더라도 올해 중순 하반기 뭐 하반기라도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뭐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뭐 자신감이 뭐 생명이죠. 뭐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갈링하우스,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이제 앞으로 후속타로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 현물 ETF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갈링하우스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리플과 SEC 간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이 소송에 막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리플과 SEC 간에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소송 결론이 언제 나올지 뭐 합의가 나올 것으로 뭐 사람들이 많이 관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합의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죠. 자, 근데 이제 합의가 나올 때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합의가 나오면은 전격적으로 나오죠. 항상 그래요.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결론은 사람들이 다 눈치채게끔 뭐 하나 둘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알도록 나오지 않아요. 전격적으로 항상 발표가 되죠. 전에 뭐 리플과 SEC 간에 그 약식 판결 결과 있죠. 그것도 전격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뭐 기대하지 않고 있던 그 순간에 전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리플에게 좀 유리한 그런 결과 발표가 나고 나서 4시간도 안 돼서 거의 2배가량 가격이 뛰었어요. 리플이 600원대 초반에서 1100원대 얼마까지 뛰었으니까 2배 조금 못되게 뛰었죠. 가격이 4시간도 안 돼서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도 리플과 SEC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사람들이 뭐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죠.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뭐 합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뭐 조마조마하고 뭐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우리 이제 시장의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장의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소송의 막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이 될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 현물 ETF 있죠. 리플 XRP 현물 ETF 출시가 리플과 SEC 간에 이제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사항의 일괄 타결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리플과 SEC 간에는 지금 그 합의 금액 때문에 지금 그 계속해서 이제 그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SEC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 많은 벌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한국 돈으로 뭐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SEC는 요구하고 있고 리플은
리플이 이제 그것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0 이상은 못 내겠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이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합의가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의 금액에서만 의견 차이가 이제 좁혀지면 합의 발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플이든 뭐 그 SEC든 간에 지금 뭐 합의를 서로 원하고 있어요. 왜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어떻죠?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죠. 그리고 엊그제 또 트럼프가 자기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바이든과 같이 뭐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끔찍한 짓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대선에 이제 화두로 삼았어요. 대선의 공약으로 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거기에 지지 않을세라 자기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그 태도 돌변을 했죠. 그렇게 이제 입장 선회를 하고 암호화폐를 두둔하는 쪽으로 그렇게 포지션 전환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소송 금액이죠. 그 합의 금액이요. 합의 금액. 이 합의 금액에 대한 그 차이만 좁혀지면 조만간 당장이라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현물 ETF가 그 합의 금액의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전부터 미리 감치부터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플과 SEC 간에 이제 그 소송을 이제 합의로 이끌기 위해서 리플 측에서 그러니까 SEC의 그 벌금 요구, 과도한 벌금 요구라고 하면서 지금 저항하고 있죠. 근데 그 과도한 벌금 요구를 리플 측에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거기에 리플 XRP 현물 ETF권을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이거 승인해줘라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내라는 벌금을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뭐 SEC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SEC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죠. 왜냐? 리플 XRP 현물 ETF를 승인해준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틀려집니까?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죠. 근데 이더리움도 지금 승인해주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리플 XRP도 뭐 그 세계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인데 리플 XRP 해준다고 해서 무슨 뭐 어디가 덧납니까? 뭐가 잘못돼요? 암호화폐가? 그리고 뭐 SEC가 잘못돼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전 세계 대중들은 주요 코인들의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미국 시민들도 엄청나게 원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도 원하고 있죠. 게다가 또 뭐 대선은 다가오고 트럼프는 뭐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쪽으로 뭐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엊그제 자기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이제 입장 선회를 했고 그런데 뭐 리플 XRP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해줄 일이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마쿠에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리플과 SEC 간에 이제 이 소송 전체 합의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불시에 그런 식의 이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어떤 식으로 합의가 나올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뭐 이걸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시에 합의가 나와가지고 뭐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첫 거래를 하시게 되면 $100, 그러니까 한 13만 원이 넘는 그런 증정금을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너스 혜택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